나이가 들면 그저 많이 걷는 것만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데도 참고 걸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걷는 건데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걷기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도록 끊임없이 주입되어 왔습니다. 마치 걷는 것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의 걸음을 방해하는 거대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평생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걷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5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 걷기라는 소중한 습관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5가지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걸음을 다시 힘차게 만들어줄 비결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믿어왔던 걷기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조건 많이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보기 숫자에 집착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몇 시간을 걸었다는 이야기에 자극받아 무리하게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걸어야 더 건강해진다는 생각은 어쩌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론 가나사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관절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만큼 마모도 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지. 그래서 무조건적인 양의 증가보다는 걷는 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옆집 순자 할머니가 매일 3시간씩 걸어서 건강하다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몸 상태와 여러분의 몸 상태는 다릅니다. 발바닥이 아프거나 무릎에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시며 억지로 걷는다면 동그란 몸을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고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살짝 힘을 주고 발뒤꿈치부터 닿고 발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폭은 너무 넓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걷는 30분은 허리 구부정하게 걷는 1시간보다 훨씬 큰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만보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에서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와 거리 안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너무 많이 걷는다고 느껴진다면 걷기 시간을 쪼개서 짧게 여러 번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고중 예를 들어 아침에 15분, 점심 후에 15분, 저녁 식사 후에 15분 이렇게 나누어서 걷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절에 무리를 덜 주면서도 꾸준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짓말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만으로 모든 운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은 분명 훌륭합니다. 수면관 건강을 좋게 하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을 모두 채우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기를 매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집안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왜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불편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걷기 운동이 우리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근력,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은 걷기뿐 아니라 낙상 예방과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종종 자식들이 사다 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근력 운동은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걷는 거 외에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운동이냐? 나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업 짚고 팔굽혀 펴기, 아령 없이 가벼운 물병으로 팔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들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서 버티기,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가며 걷기 등이 좋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벽을 짚고 시작하거나 의자 옆에서 안전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걷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걷기 후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걸음을 더 안전하고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걷기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지만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근력과 균형이라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걷기에 대해 가진 세 번째 오해는 바로 나이가 들면 걷다가 아픈 건 당연하니 그냥 참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이 정도 아픈 건 나이 탓이지.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아프지 하시면서 통증을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처럼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참고 걷는다면 작은 문제가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참고 계속 걸었더니 나중에는 연골이 더 심하게 손상되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방치했다가 디스크가 더 악화되거나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는 증상까지 올 수도 있고요. 물론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이 약간 뻐근하거나 피로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고 난 후 다음 날까지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잠시 걷기를 멈추고 몸에게 휴식을 주세요. 그리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나 운동 방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신발이 잘 맞지 않아서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자세를 망가뜨리고 무릎, 허리, 심지어는 어깨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신발보다는 자기 발에 편안하고 대투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걷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걸음입니다. 이제 네 번째 거짓말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려면 특별한 장비나 비싼 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텔레비전 광고에서 나오는 최신 기능성 워킹화나 등산용 스틱 같은 노르딕 워킹폴을 꼭 구입해야만 제대로 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절한 장비는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여주고 안전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장비가 걷기 운동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앞 공원을 한번 둘러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운동화 하나 신고도 매일같이 건강하게 걷고 계실 겁니다. 걷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꾸준함과 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신발을 신어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꾸준히 걷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가의 장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걷기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싼 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먼저 가지고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충격 흡수가 잘 되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발등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이라면 충분합니다. 굳이 특정 브랜드나 가격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쿠션감이 좋은 깔창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킹폴의 경우 균형 잡기가 어렵거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인인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지 않으면 오히려 어깨나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쉽고 접근성 좋은 운동입니다. 거창한 장비나 준비물 없이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걷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꾸준히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걷기에 대한 마지막 5번째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걷지 못하면 걷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분 이상 걷기도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씩 걷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걸으니 운동하는 의미가 없겠지 하시며 쉽게 좌절하고 걷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가로막는 큰 오해입니다. 이스카 킨데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짧은 걸음들이 모여 큰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3번 걷는 것은 30분 연속으로 걷는 것과 비슷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는 것이 무리하게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잠깐씩 걷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몇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 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거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걸음을 늘리는 틈새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걷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약간의 걷기도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근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5분씩 걷다가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시작해보세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조금만 걸을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대신 나는 매일 꾸준히 걸을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9가지 거짓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스마트한 걸음을 찾는 것. 근력과 균형 운동을 더하는 것. 아픔을 참는 대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비싼 장비보다 바른 자세와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길게 걷지 못해도 짧은 걸음들이 쌓여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좌절할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걷기를 고통이나 의무로 여기지 마시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걷기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거짓말을 믿고 계셨는지, 또 오늘부터 어떤 새로운 걸음 습관을 시작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최고의 삶을 사세요.